안녕하세요. 서재중학교 2학년 여러분. 온라인 수업 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온라인 수업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었죠? 네, 그렇죠. 우리 4단원 식물과 에너지 단원에서 우리 식물은 우리 동물처럼 먹이를 먹어서 양분을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요. 광합성이라고 한다 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만드는 물질 만드는 산물이 뭔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 또 같이 공부를 했었죠. 네,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우리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날까 이걸 알아보려고 물에 살면서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 이 식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었지요. 네, 자 그래서 그 식물이 검정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검정말의 잎을 떼서 현미경으로 확대를 했을 때 식물 잎 세포 안에 초록색 알갱이들이 보였었죠. 네, 여기서 우리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이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지요. 엽록체라고 한다고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엽록체에서 우리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으로 양분과 산소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은 자기 몸 안에 빵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네. 자 그리고 식물이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산물을 확인하는 실험. 자 그래서 광합성 산물을 확인하는 실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어요. 자 광합성 결과 포도당이라는 양분이 만들어지고 이 포도당은 여러 개가 연결돼서 녹말, 그렇죠? 빵이나 밥이나 떡 이런 그렇죠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 녹말의 형태로 식물이 저장을 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녹말을 확인하는 실험 할 때 사용하는 씨앗 이름이 뭐였지요? 네, 녹말이랑 만났을 때 청남색, 진한 보라색으로 바뀌는 씨앗 이름이 뭐였지요? 네, 그렇지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었어요. 그래서 이 씨앗으로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 결과 녹말을 만드는구나 이거를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소 기체는 어떻게 확인을 했었죠? 네, 그렇지요. 꺼져가는 불씨 이거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산소는 다른 물질이 타는 거를 도와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향의 불꽃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걸 보고 광합성으로 발생한 기체는 산소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식물이 그러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광합성이 잘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어떤 환경 조건이 있어야 될까? 자 교과서 128쪽에서 130쪽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배워야 될 학습 목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그렇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았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자,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겨울과 같이 추운 날씨가 되면 식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겨울에도 온실 속의 식물은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서의 식물은 잘 자라지 않지만 빛이 잘 드는 곳의 식물은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온도나 빛 등은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환경 요인입니다. 왜? 식물이 잘 자라려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며 광합성은 온도나 빛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가하며 빛이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광합성량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이산화탄소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광합성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이렇듯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등의 환경 요인이 모두 알맞게 유지될 때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식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 네, 자, 우리 영상 다 같이 보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식물이 잘 자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자, 그죠? 우리 보통 겨울에는 식물이 잘 못 자라고,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식물이 푸르르게 잘 자라는데 왜 그럴까? 자, 한번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빵 공장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일단 빵을 만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죠. 기계가. 그래서 오븐도 있어야 되고 빵을 구우려면 그 다음에 빵 만들 때 필요한 재료, 그죠? 밀가루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다른 재료도 필요하면 재료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제빵사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빵 공장에서 빵을 많이 만들려면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오븐을 돌리려면 전기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막 전기가 끊긴 거나 하면 빵을 만들 수 없겠지요. 그 다음에 빵을 많이 만들기 위해선 빵의 재료인 밀가루도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일하는 제빵사가 일하기에 쾌적한 환경이어야지 제빵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야 빵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식물의 몸 안에 있는 빵 공장, 그죠? 식물의 몸 안에 있는 빵 공장 엽록체에서 그러면 빵과 같은 포도당을 많이 만들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엽록체에서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죠. 그리고 이 포도당은 여러 개가 연결돼서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돼요. 네, 이 광합성 과정, 그럼 이 광합성이 잘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그렇죠. 우리 오븐이 돌아가려면 전기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돼야 되듯이 광합성이 잘 일어나려면 포도당 만들기에 충분한 빛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죠? 이 포도당의 재료, 광합성 일어나기 위한 재료인 이산화탄소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빵을 만드는 사람, 제빵사, 일꾼이죠. 이 제빵사가 일하기에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듯이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 광합성을 도와주는 일꾼이 있어요. 일꾼. 자, 그게 뭐냐면 효소예요. 효소. 네, 효소는 여러분들 식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에도 있고 생물체에는 이 효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소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밥이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몸 안에서 이 소화 효소들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효소들이 작용하기에 적당한 쾌적한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덥다든지 너무 춥다든지 그러면 이 효소들이 잘 작용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당을 많이 만들려면 광합성이 잘 일어나려면 충분한 빛에너지, 충분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최적의 온도 이게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이산화탄소 말고 물도 있었죠. 네, 물. 자, 그래서 물은 여러분들 식물이 뿌리에서 자, 흡수를 해서 잎까지 이동을 하는데 보통 너무 가뭄이 심해서 물이 아예 없는 그런 그저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식물이 물을 계속해서 흡수하기 때문에 식물 세포에 물은 보통 충분히 있어요. 네, 그래서 물의 조건은 자, 생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자, 그래서 광합성 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 환경 요인으로는 첫 번째,
그죠? 빛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빛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광합성이 잘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경 조건에 자, 포도당 만들기 위한 재료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세 번째 효소들이 작용하는데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그러면 효소가 잘 작용을 못해서 광합성이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려면 적당한 온도도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광합성 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크게 몇 가지다? 네, 그렇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 그 다음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 다음 세 번째가 온도예요.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조건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으면 광합성이 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 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알아보는 실험을 여러분들 같이 또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실험으로 이 세 개의 환경 조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어떤 조건일 때 광합성이 잘 일어날까? 그죠? 이거를 측정할 때 그러면 광합성이 얼마만큼 일어났느냐? 이거는 무엇으로 측정할까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광합성 산물을 알아볼 때 여러분들 요 검정말을 그죠?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다 딱 넣고 요 위로 생기는 기포, 그러니까 이때 생기는 기포가 산소였죠. 이 기포 수를 세하려서 광합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느냐 요거 자, 실험을 했었죠. 자, 그래서 광합성 양은 우리 여러분들 시금치 잎으로 실험을 할 건데 그러면 광합성을 했으면 산소가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러면 시금치 잎이 발생한 산소 때문에 위로 둥둥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시금치 잎이 떠오를 때 걸리는 시간 이거를 측정하면 결국 이거는 광합성으로 발생한 산소가 얼마만큼 발생을 했느냐 그거를 뜻하는 거고 그거는 결국 광합성 양을 의미하겠죠. 네. 자, 그래서 시금치 잎 조각이 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로 우리 광합성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광합성 양에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을 여러분들 조절을 해서 실험을 할 건데 빛을 많이 세게 줄 때, 그 다음 빛을 적게 줄 때 어떻게 광합성 양이 달라질까? 이걸 실험할 때 빛의 세기는 어떻게 조절할까요? 그렇죠. 전등, 그렇죠. 전등을 전등 개수가 많이 있을 때 또는 적게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또는 전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 그 다음에 멀 때 요걸로 빛의 세기를 조절을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그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을 때 적을 때 광합성 양은 어떻게 변할까? 이 실험을 할 때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실험할 때 물에다가 수용액에다가 이산화탄소를 공급할 때 어떻게 공급했었죠? 그렇지요.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 그죠? 요 용액의 농도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 농도가 높으면 물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길 거고 이 농도가 낮으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는 어떻게 조절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그죠? 물의 온도를 조절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차갑게 온도를 낮추고 싶으면 얼음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온도를 높이고 싶으면 끓는 물 그죠? 그거를 첨가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자, 설계를 해볼 거예요. 자,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가지 조건 그죠? 실험 조건이요. 한 가지 실험 조건을 조절할 때 그 외에 나머지 조건들은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겠죠. 이 실험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래야 실험 결과가 내가 조작한 이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다른 변인이 일정해야. 네.
자, 그럼 여러분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자, 실험을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시금치 잎으로 실험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금치 잎을 자, 코르크 뚫게 나 아니면 펀치로 잎 조각을 뚫어서 한 20개 정도 만듭니다. 네. 자, 근데 이 시금치 잎 조각에 잎에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금치 잎 조각 20개 정도를 물에 넣으면은 이게 떠요. 자, 그러면 뜨면은 여러분들 아까 광합성량을 측정할 때 시금치 잎이 그죠? 광합성으로 발생한 산소 때문에 떠오르는 데 걸린 시간 이걸로 그쵸? 광합성량을 측정한다고 했는데 이미 위에 떠 있으면 실험이 될까요? 그렇지. 실험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시금치 잎 조각을 일단 먼저 가라앉혀야 돼요. 밑으로. 그래서 어떻게 가라앉히냐면 요 주사기에다가 시금치 잎 조각을 넣고 피스톤을 그쵸? 넣었다 뺐다 하면은 이 공기가 시금치 잎 조각에 있는 공기가 빠져서 가라앉아집니다. 볼까요? 그치? 여기 주사기에다가 시금치 잎 조각을 넣고 그죠?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넣은 다음에 그죠? 요 피스톤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공기를 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시금치 잎 조각이 가라앉겠죠? 잎 조각에 공기가 빠져나와서 네. 그럼 이제 실험할 준비가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가라앉은 시금치 잎 조각 6개를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 150ml가 있는 비커에다가 넣어서 가라앉힙니다. 네. 자, 이때 탄산수소 나트륨은 무엇을 공급하기 위해서 넣었습니까?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기 위해서 공급한 용액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비커를 이제 우리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 실험이니까 전등을 비커 주변에 설치를 해요. 이때 이 전등 3개를 설치하는데 전등과 비커 사이의 거리는 같게 하고 이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을 보는 실험이기 때문에 전등이 1개 켜졌을 때, 그죠? 2개 켜졌을 때, 3개 켜졌을 때 시금치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 측정하고 기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전등을 하나 켰을 때죠. 자, 걸리는 시간이 265초가 걸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시금치 그죠? 이번엔 전등 2개를 켰을 때는 시금치 잎이 모두 떠오르는 데 걸린 시간이 몇 초가 걸렸죠? 네, 그렇죠. 240초 걸렸어요. 떠오르죠,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전등 3개를 다 켰을 때는 자, 몇 초 걸렸죠? 209초가 걸렸어요. 시금치 잎이 다 떠오르는데 자,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를 보니까 1개 켜졌을 때는 265초, 2개 켜졌을 때는 240초, 3개는 209초. 점점 전등을 많이 키면 많이 킬수록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죠. 짧아졌죠. 걸리는 시간이. 자, 왜 그럴까? 그렇지. 자, 이거는 결국 여러분들 전등이 켜진 개수는 무엇을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까? 전등이 많이 켜지면 많이 켜질수록 뭐가 더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빛의 세기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전등이 켜진 개수는 빛의 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등이 켜진 개수에 따라서 시금치잎이 다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졌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빛이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광합성이 활발해져서 산소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빨리 떠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빛의 세기와 광합성 양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광합성 양인 그치 많아진다. 그렇죠? 입조각이 빨리 떠오른다. 결국 산소 발생량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 양은 증가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광합성 양에 빛의 세기가 이런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광합성 양에 영향을 주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자 이걸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이죠.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의 농도를 다른 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의 농도로 조절하고 그 외에 빛의 조건이나 온도 조건은 다 같게 실험을 해야겠죠. A, B, C 비커에서. 그리고 시금치 입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또 걸린 시간으로 광합성 양을 측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여러분들, 자 탄산수소 나트륨이 없는 순수한 물에서는 시금치 잎이 다 떠오르는데, 자 몇 초 걸렸죠? 1500초 걸렸어요. 그죠? 자, 근데 1%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에서는 705초가 걸렸어요. 근데 3% 농도가 더 진해졌죠. 3%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에서는 그렇지요. 530초 걸렸어요. 그래서 점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죠? 걸리는 시간이 감소하죠. 네, 이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산소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고 이거는 결국 광합성 양이 증가했다. 이거를 의미하겠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걸 통해서 광합성 양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 세 번째 온도에 대한 거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는 어떻게 조절을 하면 됩니까? 그렇죠. 큰 비커 3개에다가 하나는 얼음물, B는 상온의 물, C는 뜨거운 물을 넣고 그리고 시금치 잎 조각이 들어있는 비커를 큰 비커 안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A 비커는 온도가 낮아요. B 비커는 온도가 중간 정도고 C 비커는 온도가 높고요. 자, 그러면 온도 말고 나머지 조건은 다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빛의 세기도 A, B, C 비커 모두 같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모두 같게 해서 온도만 바꾸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광합성 양은 마찬가지로 시금치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를 때 걸린 시간으로 측정을 합니다. 자, 실험을 했더니 여러분들 가장 어디서 빨리 떠오른다? 시금치 잎이? 그렇죠. B에서 가장 빨리 떠오르는 거예요. A나 C일 때는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말은 자 시금치 잎이 B에서 가장 빨리 떠오른다. 그 말은 산소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거겠죠. B에서. 그리고 산소 발생량이 가장 많았다는 건 결국 광합성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온도는 여러분들 상온일 때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워도 광합성이 잘 못 일어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지요. 이 실험을 통해서. 자,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 자, 세 가지인데 크게 첫 번째가 빛의 세기, 두 번째가 이산화탄소의 농도, 세 번째가 온도였어요. 네, 자 그러면 요걸 그래프로도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아까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빛의 세기가 그죠? 셀수록 광합성 양은 증가하죠. 네. 근데 자, 빛의 세기를 무한히 자 증가한다고 해서 광합성이 계속 증가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빵 공장에서도 오븐이 100개
만약에 공장에 100개 있는데 전기 에너지를 5분이 막 200개 돌아가는데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해서 그죠? 5분 100개밖에 없는데 빵을 더 만들 수 있겠어요? 더 만들 수 없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도 증가하는데 일정 세기 이상이면 더 이상 증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일정하게 자 그죠?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광합성량은 어떤 관계가 있었지요? 그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도 증가를 했었죠. 그죠? 재료가 많아지는 거니까. 자, 하지만 자, CO2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줘도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죠? 재료가 많다고 해서 그죠? 밀가루가 많다고 해서 오븐의 개수라든지 일꾼의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빵을 더 만들 수 없겠지요. 밀가루가 막 엄청 많아도 네.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광합성도 이산화탄소 재료가 많으면 증가하는데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고 포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온도. 자, 온도는 자, 빵 공장에서 빵을 많이 만들려면 제빵사가 일하기에 쾌적한 온도가 필요하듯이 광합성도 마찬가지예요. 효소. 자, 효소가 일하기에 최적의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보다 너무 낮거나 그죠? 너무 높으면 광합성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광합성량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 광합성량이 증가를 하는데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효소가 그죠? 일정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효소가 변성이 되면서 일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온도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빛의 세기, 이게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공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고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광합성량이 급격히 감소하죠. 네. 그래서 보통 식물이 38도에서 40도 요 정도 온도에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잘 일어나요. 효소가 그 정도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38도에서 40도 정도 이 온도보다 더 높아지면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효소가 변성이 되면서 광합성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130쪽 교과서 130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자, 오늘 배운 걸 복습을 해봅시다. 자, 1번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는 빛의 세기, 그 다음에 또 그렇지요.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 다음에 온도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2번 광합성 양은 빛의 세기가 어떨수록 증가합니까? 그렇죠. 셀수록 증가하고 빛의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래프로도 봤었지요. 자, 그래프 꼭 정리해 보세요. 3번 일조량이 많은 해에는 농산물의 수확량이 늘어나는데 그 까닭을 빛의 세기와 온도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지어 설명을 해보세요. 자, 일조량이 많으면 왜 농산물 수확이 늘어날까요? 그렇죠. 일조량이 많다는 건 결국 빛의 세기가 그렇죠. 세다는 말이죠. 그리고 온도도 어느 정도 높게 유지된다. 이 조건일 거예요. 따라서 농작물의 광합성에 충분한 빛의 세기와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증가해서 그 해에는 수확량이 증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학습지 배운 걸 학습지에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정리해 보세요. 자, 그죠? 우리 요 환경 조건이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거 실험을 방금 공부했었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빛의 세기가 광합성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등이 켜진 개수로 빛의 세기를 조절을 했고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로 광합성량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전등 1개 켰을 때, 2개 켰을 때, 3개 켰을 때, 자, 몇 초 걸리는지, 자, 우리 방금 같이 공부했었죠. 네, 직접 실험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시금치 잎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네요. 이걸 보면 빛의 세기가 셀수록 잎 조각에서 발생하는 뭐가 산소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잎 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점점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통해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빛이 셀 때 광합성 양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라 광합성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봤었죠. 네, 그죠?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의 농도에 따라서 실험을 해봤더니, 어이구, 자, 지금 종이 치네요. 네, 그죠?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하는구나. 실험을 통해서도 관찰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얼음물, 뜨거운 물, 그 다음에 상온의 물 이렇게 두고 광합성 양을 측정하는,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 요걸 비교하는 실험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빛의 세기가 강할 때 그러니까 약 40도 정도의 온도에서 광합성 양이 최대가 됐었고, 40도 넘어가면 광합성 양이 급격히 감소하는구나, 실험을 통해서 우리 공부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로도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하다가 일정 세기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죠? 요거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는 빛이 아무리 세도 재료가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또 엽록체의 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죠? 빛을 무한히 세게 준다고 해서 계속 늘어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어떤 영향을 주었지요? 그쵸?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재료가 많은 거니까 광합성 양이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이것도 그래. 이것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무한히 많다고 해서 광합성 양이 계속 늘어날 수는 없었어요. 다른 환경 조건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도 광합성 양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광합성 양도 증가하다가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를 했어요. 그죠? 효소가 바뀌기 때문에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자, 그래서 광합성 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용하면 자, 식물을 어떻게 잘 기를 수 있을까? 요것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지요. 네. 자, 오늘 배운 내용 꼭 학습지에 정리하고 뒤에 문제도 한번 풀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